영상을 보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 외국 기자 SNS에 의하면 노르웨이와 스웨덴이 대한민국의 무기인 K239 천무를 구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기자의 SNS 내용은 이렇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나토 국가들과 군사기술 협력을 점점 더 늘려가고 있습니다. 2023년 말 줄리안 스미스 나토 미국 대사는 대한민국의 무기 수출이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인한 북대서양 동맹의 집단 안보 격차를 메운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장비 공급 지역이 확대될 뿐만 아니라 수출되는 무기 및 군사 장비의 범위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6월 17일부터 21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방산 및 무기 기술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이 당시 대한민국 기업 한화의 대표는 곧 K239 천무 공급을 위해 노르웨이 및 스웨덴과 계약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 노르웨이와 스웨덴에 16에서 18개의 발사대를 일괄 공급할 예정입니다. 노르웨이는 2024년 말까지 대한민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 획득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스웨덴의 경우 대략적인 날짜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노르웨이는 2028년까지 K239 천무 16대를 배치할 계획이지만 대한민국은 그보다 더 빠른 2027년에 배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번 주의 주요 주제 중 하나는 우크라이나 군대의 무기를 공급을 통해 한국이 러시아 나토 대결에 공개적으로 참여할 것이라는 전망이었습니다. 그러나 나토 노력을 증대하는 데 있어 대한민국의 역할은 종종 과소평가됩니다. 이런 내용의 SNS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기자의 글 내용대로 2024년 6월 17일부터 21일까지 한화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의 방산 전시회인 유로사토리 2024에 참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다연장 유도 무기 체계인 K239 천무를 유럽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K9의 2차 성능 개량 모델인 K9A2 모형을 비롯해서 K10 탄약 운반차와 나토 규격에 맞춘 모듈형 추진 장약 정밀 유도, 신관 등을 선보였습니다. 이 당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유럽 법인장의 인터뷰에 의하면 노르웨이와 스웨덴뿐만 아니라 불가리아 또한 천무에 대해 많은 문의가 오갔다고 합니다. 노르웨이의 경우 2022년 6월 23일 해외 언론사에 의하면 300km 정도의 장거리 공격 능력을 갖추기를 희망하며 K239를 도입하기 위해 사전 정도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 장거리 공격 능력을 갖춘 무기를 2028년에 초기 전력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K239 천무의 도입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00km의 사거리를 가진 장거리 공격 능력을 갖춘 무기는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잠재적인 경쟁업체가 많은 사업이기 때문에 오래 걸릴 것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가 나온 다음 날인 2022년 6월 24일 같은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한화와 콩스버그 디펜스는 MOU를 맺고 스웨덴의 해당 사업에 K239 천무로 도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노르웨이는 대한민국의 K9 자주포 24문과 K10 탄약 보급 장갑차 6대를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K9의 경우 2016년 5월경 노르웨이 자주포 사업에서 K9과 PZH-2000M109G 시저와 경합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12월 2억 1,500만 달러의 K9 자주포 24문, K10 탄약 보급 장갑차 6대의 도입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11월 K9 자주포 4문과 K10 탄약 보급 장갑차 8대를 추가 수출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도입한 K9 자주포 28문과 K10 탄약 보급 장갑차 14대를 운용하면서 상당히 만족해한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 K9과의 운용력을 더욱 높이기 위해 천무를 도입할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경우 2024년 3월 나토의
가입했습니다. 나토 가입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급변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GDP의 1%만 지출되던 국방비가 2026년까지 증액되는 것으로 수립됐습니다. 그리고 국방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매우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보도에 의하면 스웨덴은 다연장 로켓을 도입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 안으로 빠르게 확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스웨덴의 경우 대한민국과 군사적인 교류가 여태껏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24년 3월경 스웨덴군 총사령부 합동작전 본부장과 대한민국 언론사의 인터뷰에 의하면 대한민국과 방산 협력을 원하고 있는 상태라는 말을 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을 방문하여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로서 역할을 다했으며 대한민국 방산 업체와 만나서 협의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가장 관심 있게 본 무기 체계는 잠수함과 군사 레이더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스웨덴의 경우 1,500톤급을 약 5척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2,000톤급 잠수함을 현재 2대씩 운용 중입니다. 현재 2027년에 한 대, 2028년 한 대 취역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스웨덴 포병의 경우 다연장 로켓은 없는 상태입니다. 자국 국사포의 경우 현재 아처를 24문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스웨덴과 노르웨이가 1995년 연구하여 만든 군수품입니다. 현재 24문을 운용하고 있고 현재 48문을 추가 운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모스라는 120mm 박격포를 차량형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 중 가장 큰 특징의 경우 쌍열 포탑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2007년 핀란드와 스웨덴에서 만든 자주박격포입니다. 포신의 길이의 경우 3m이며 연사 속도는 분당 12발에서 16발입니다. 초탄 4발은 8초 미만입니다. 유효 사거리는 6에서 10km로 되어 있으며 최대 사거리는 10km이고 직사로 발사할 경우 최소 150m에서 1.55km까지 발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스웨덴의 경우 다연장 로켓을 도입하여 부족한 포병 전력을 강화시킬 예정입니다. 스웨덴의 경우 러시아와 발트해를 두고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포병뿐만 아니라 다른 전력 또한 더욱 강화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상황에 힘입어 대한민국의 군수품이 더욱 많이 수출되어 기술력도 인정받아 대한민국의 국방력 또한 강화되길 기원하겠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구독을, 이번 이야기가 좋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